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목표한 결과를 성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각기 다르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거두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이유 중에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우리를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법의 말. 고맙다 라는 말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고맙다고 말한 횟수만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상대가 인정하고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에 자기 긍정감이 한껏 높아집니다. 이처럼 고맙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므로 얼마든지 말해도 좋은 표현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위로를 받았을 때, 떨어뜨린 물건을 누가 주워줬을 때,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업무 상황이라면 상대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했을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인사이지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고맙습니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뾰루퉁해지거나 침울해하지 말고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반성하고 고쳐나갈 때 사람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당장은 지적을 듣고 침울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준 데에 대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감사를 전하면 지적해준 사람에게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테니 나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반사적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더욱 진솔하게 표현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게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엮어보세요. 아무개 씨, 무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무개 씨, 멋진 생일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개 씨, 그 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무개 씨, 상품을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면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에 대해 고마운지 덧붙이면 더욱 진심이 담긴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상대의 이름, 감사한 일, 고맙습니다. 이 3가지를 아울러 의식하고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맙습니다 하고 말로 전할 때는 최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대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닿을 것입니다. 메일로 일을 의뢰받았을 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락 의사를 밝히는 답장을 보낼 때 저는 반드시 솔직한 감정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기쁘군요. 고맙습니다. 마침 이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어떻게 하나 싶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 고맙다, 기쁘다를 전달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한마디를 덧붙이기만 해도 상대는 그 진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기쁘다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상대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을 배려할 때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거든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집안 경조사나 따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축하금 또는 조의금을 마련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날 때는 비상금을 주고 먼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전별금을 건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는 당일에 전해주지만 새집 입주나 이사, 신혼여행 때는 미리 축하하고 성의를 전달합니다. 축하받는 타이밍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일어난 시점에 바로 축하받는 것과 시일이 지나서 늦게 축하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새 집을 마련해 이사할 때나 신혼여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지출이 많으므로 축하금을 일찍 받으면 더욱 고마울 것입니다. 딱 알맞은 때에 맞춰 축하를 받으면 기쁨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생일 축하해 하고 SNS로 축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생일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바로 받는 것이 2, 3일 지나서 받는 것보다 감동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연애에 비유해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생일 직전인 밤 11시 59분에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의 20살이 이제 1분 후에 끝나네. 1년 동안 고마웠어. 하며 말하고 난 뒤 밤 12시를 맞이하자마자 생일 축하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축하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기뻐. 하고 마음을 전하면 사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배려할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을 의식함으로써 상대가 느끼는 감동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거리도 좁혀지겠지요.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자신이 가장 기쁜 타이밍을 떠올려 상대에게도 똑같은 때에 해주세요. 만약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실패해봤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번 시도해보는 동안 가장 좋은 때를 알게 될 테니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저히 좋은 시점을 알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일단 해라. 기본적으로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일단 해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시도하면 설사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라는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요. 다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끝까지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된다면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기본적으로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배려의 기본은 늦기보다는 일찌감치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생일이 하필 일요일이어서 회사 메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이틀 전인 금요일에 미리 내일 모레가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전해보세요.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배려의 말을 건넬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인생에서 기회를 잡을 타이밍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 인성을 칭찬하기.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조금만 상대를 칭찬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 있는 영업의 달인에게 물어보니 사람은 자신이 지닌 물건이나 외모를 칭찬받기보다 인성을 칭찬받을 때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넥타이 멋지네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와 같은 말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마음이 편안하네요 하고 칭찬받는 것이 더 기쁘다는 뜻이지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은 외모와 내면 중 어느 쪽인가요? 하는 질문에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내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보다도 성격이나 인성을 칭찬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처음 만난 자리라면 상대를 깊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그대로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솔직히 말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우 밝은 분이신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성실하고 올곧은 분이라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고 배려심이 깊은 분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게 칭찬하면 가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 가벼운 말로 슬쩍 칭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은 신뢰를 저축한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잃지 않고 이어가고 싶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인생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선물을 하세요. 명절이나 연말 연시도 좋고 어딘가 여행을 다녀올 때 그곳의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략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0년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들인 비용은 총 30만 원 정도겠지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생각하며 물건을 고릅니다.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골라서 보내줬구나 하며 받습니다. 선물을 매개로 서로를 생각하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와 필요 없는 관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절이나 연말연시, 연하장,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나 과한 경조사 참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비 삭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공평한 경쟁 원리의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경조사 참석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업무 측면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 회사라면 명절이나 연말 같은 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성의를 빠뜨리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며 성과도 척척 올리고 있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과 더불어 편지나 메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연락을 취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만날 약속을 하세요. 상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오래 못 뵈었으니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을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상의할 내용이라고 해서 꼭 심각할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상담을 청하지 않더라도 근처에 갈 일이 있으니 그 김에 들르고 싶다고 해도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입니다. 지속은 신뢰로 이어지니까요. 매년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거나 잊지 않고 연락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뢰를 저축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으면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탁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명절에 반드시 선물을 보내는 분들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어떤 단체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연락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자 그는 흔쾌히 승낙하면서 스카이프로 2시간 정도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신 정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자 오히려 제가 항상 마음을 써주고 있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선물을 보내는 일 자체는 계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상대에게 느끼는 감사함을 선물로 전하면서 마음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밸런타인데이 등 날이면 날마다 챙기고 선물을 보내기는 힘들겠지만 가령 1년에 한 번만 상대를 생각해 선물을 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챙겨보세요. 가끔은 틀려도 그냥 넘어간다. 선생님, 틀리셨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팀원 중 하나인 A에게서 온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잊었지만 어쨌든 거침없는 말이 쓰여 있었지요. 저는 이 메시지에 반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A가 보내온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을 잘해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고 A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해서 최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심한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지요. 답장은 했지만 상대가 한 심한 말은 언급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로 괜찮습니다. 강한 볼이 날아오면 받아서 그 볼을 땅에 내려놓을 뿐 다시 상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성립하는 거지요. A도 한순간 감정을 담아 보내고는 아마 마음속에서 신경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가 다시 들춰내지 않으면 이노우에 선생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고 안심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기는 것도 배려입니다. 저도 인간이므로 사람과 만나다 보면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험이 달라서인지 아무래도 이야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 입장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 경험이 다른 만큼 배우는 것도 많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반론하고 싶어지지만 덕분에 배움이 늘었으니 고마운 걸. 즉 사고의 방향을 상대에게로 돌려 질책하지 말고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상대에게 반박했다고 한들 서로 이해에 다다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차이를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가장 크게 인생을 바꾸는 힘.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붙잡는 데는 자라난 성장 배경이나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주 사소한 배려이지요. 수차례 반복해 강조하지만 좋은 태도란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 상대의 기념일에 선물을 보내는 것, 상대가 기뻐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지만 이 소소한 배려가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전할 때 물질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허례허식이 심하다 보니 요즘은 비즈니스에서 선물 금지와 같은 풍조도 있지요. 저는 항상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일을 해서 자신밖에 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배려하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능하면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은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배려라는 태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온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태도뿐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배려의 능력과 재능은 관계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상한 마음 씀씀이와 배려를 더욱 겉으로 드러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저절로 배려하는데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양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태도가 경쟁력이다 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직장 생활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반드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목표한 결과를 성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결과가 각기 다르고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며 성공을 거두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인생의 격차를 만드는 이유 중에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우리를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마법의 말. 고맙다 라는 말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입니다. 고맙다고 말한 횟수만큼 서로의 관계가 좋아지니까요.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함으로써 자신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감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을 상대가 인정하고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에 자기 긍정감이 한껏 높아집니다. 이처럼 고맙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므로 얼마든지 말해도 좋은 표현입니다.
선물을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위로를 받았을 때, 떨어뜨린 물건을 누가 주워줬을 때,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우리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많습니다. 업무 상황이라면 상대가 우리 회사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입했을 때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인사이지요.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도 고맙습니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대해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뾰루퉁해지거나 침울해하지 말고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상대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반성하고 고쳐나갈 때 사람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당장은 지적을 듣고 침울할 수도 있지만 상대가 그러한 성장의 기회를 준 데에 대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감사를 전하면 지적해준 사람에게 성공 가능성이 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테니 나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반사적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을 전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더욱 진솔하게 표현해 상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게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엮어보세요. 아무개 씨, 무엇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아무개 씨, 멋진 생일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개 씨, 그 점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무개 씨, 상품을 구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불러주면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에 대해 고마운지 덧붙이면 더욱 진심이 담긴 느낌을 줍니다. 따라서 상대의 이름, 감사한 일, 고맙습니다. 이 3가지를 아울러 의식하고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더욱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고맙습니다 하고 말로 전할 때는 최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말해보세요.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대의 마음에도 고스란히 닿을 것입니다. 메일로 일을 의뢰받았을 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수락 의사를 밝히는 답장을 보낼 때 저는 반드시 솔직한 감정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기쁘군요. 고맙습니다. 마침 이 기획을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쳐나서 어떻게 하나 싶던 참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 잘해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 고맙다, 기쁘다를 전달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한마디를 덧붙이기만 해도 상대는 그 진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기쁘다 하는 마음이 들 테니까요. 상대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남을 배려할 때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타이밍을 잘 맞추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커지거든요.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집안 경조사나 따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축하금 또는 조의금을 마련합니다. 신혼여행을 떠날 때는 비상금을 주고 먼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말을 들으면 전별금을 건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할 때에는 당일에 전해주지만 새집 입주나 이사, 신혼여행 때는 미리 축하하고 성의를 전달합니다. 축하받는 타이밍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이 일어난 시점에 바로 축하받는 것과 시일이 지나서 늦게 축하받는 것, 어느 쪽이 더 좋을까요? 새 집을 마련해 이사할 때나 신혼여행을 갈 때는 아무래도 지출이 많으므로 축하금을 일찍 받으면 더욱 고마울 것입니다. 딱 알맞은 때에 맞춰 축하를 받으면 기쁨이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생일 축하해 하고 SNS로 축하 메시지를 받을 때도 생일이 시작되는 밤 12시에 바로 받는 것이 2, 3일 지나서 받는 것보다 감동이 클 수밖에 없겠지요. 연애에 비유해봐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생일 직전인 밤 11시 59분에 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너의 20살이 이제 1분 후에 끝나네. 1년 동안 고마웠어. 하며 말하고 난 뒤 밤 12시를 맞이하자마자 생일 축하해. 그 누구보다도 빨리 축하 인사를 할 수 있어서 기뻐. 하고 마음을 전하면 사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배려할 때는 가장 좋은 시간을 의식함으로써 상대가 느끼는 감동의 깊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거리도 좁혀지겠지요. 상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는 자신이 가장 기쁜 타이밍을 떠올려 상대에게도 똑같은 때에 해주세요. 만약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학습해야 합니다. 실패해봤으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하며 여러 번 시도해보는 동안 가장 좋은 때를 알게 될 테니까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도저히 좋은 시점을 알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봅니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일단 해라. 기본적으로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다.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일단 해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시도하면 설사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패라는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지요. 다만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떤 타이밍이 좋을지 생각해보고 끝까지 망설여지거나 고민이 된다면 일단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기본적으로 늦게 하는 것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다. 배려의 기본은 늦기보다는 일찌감치 서두르는 데 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의 생일이 하필 일요일이어서 회사 메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면 이틀 전인 금요일에 미리 내일 모레가 생일이시죠? 축하드립니다. 하고 전해보세요. 모든 것은 습관입니다. 배려의 말을 건넬 타이밍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인생에서 기회를 잡을 타이밍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 인성을 칭찬하기.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기쁘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조금만 상대를 칭찬하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를 칭찬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급하면 좋을까요? 제 주변에 있는 영업의 달인에게 물어보니 사람은 자신이 지는 물건이나 외모를 칭찬받기보다 인성을 칭찬받을 때 더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넥타이 멋지네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이와 같은 말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마음이 편안하네요. 하고 칭찬받는 것이 더 기쁘다는 뜻이지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좋아하는 이성에게 칭찬받고 싶은 것은 외모와 내면 중 어느 쪽인가요? 하는 질문에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내면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보다도 성격이나 인성을 칭찬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성격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요. 처음 만난 자리라면 상대를 깊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느낀 그대로 상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솔직히 말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야기를 나눠보니 매우 밝은 분이신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성실하고 올곧은 분이라고 느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 주시고 배려심이 깊은 분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지하게 칭찬하면 가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으니 가벼운 말로 슬쩍 칭찬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지속적인 소통은 신뢰를 저축한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 가운데 관계를 잃지 않고 이어가고 싶은 사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 인생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선물을 하세요. 명절이나 연말 연시도 좋고 어딘가 여행을 다녀올 때 그곳의 특산물이나 기념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략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10년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들인 비용은 총 30만 원 정도겠지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3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선물을 하는 사람은 상대를 생각하며 물건을 고릅니다.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골라서 보내줬구나 하며 받습니다. 선물을 매개로 서로를 생각하며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허례허식을 폐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와 필요 없는 관습을 없애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명절이나 연말연시, 연하장,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나 과한 경조사 참석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경비 삭감과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공평한 경쟁 원리의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적인 경조사 참석이라면 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요. 예를 들어 업무 측면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싶은 회사라면 명절이나 연말 같은 때 마음을 담아 선물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작은 성의를 빠뜨리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며 성과도 척척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맺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과 더불어 편지나 메일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연락을 취하고 가능하면 실제로 만날 약속을 하세요. 상의 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오래 못 뵈었으니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을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상의할 내용이라고 해서 꼭 심각할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는 상담을 청하지 않더라도 근처에 갈 일이 있으니 그 김에 들르고 싶다고 해도 좋겠지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일입니다. 지속은 신뢰로 이어지니까요. 매년 정성스러운 선물을 보내거나 잊지 않고 연락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신뢰를 저축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어져 있으면 만약 무슨 일이 있을 때 부탁하기가 쉬워집니다. 제가 명절에 반드시 선물을 보내는 분들 중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는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어떤 단체로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연락해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러자 그는 흔쾌히 승낙하면서 스카이프로 2시간 정도 미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신 정보와 함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자 오히려 제가 항상 마음을 써주고 있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선물을 보내는 일 자체는 계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에 상대에게 느끼는 감사함을 선물로 전하면서 마음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연결고리가 있었기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명절, 연말연시, 밸런타인데이 등 날이면 날마다 챙기고 선물을 보내기는 힘들겠지만 가령 1년에 한 번만 상대를 생각해 선물을 한다면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물을 챙겨보세요. 가끔은 틀려도 그냥 넘어간다. 선생님, 틀리셨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팀원 중 하나인 A에게서 온 메시지의 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잊었지만 어쨌든 거침없는 말이 쓰여 있었지요. 저는 이 메시지에 반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A가 보내온 내용에 동의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고 A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함께 일해서 최선의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함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 과정에서 심한 말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지요. 답장은 했지만 상대가 한 심한 말은 언급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만 써서 보냈습니다. 그걸로 괜찮습니다. 강한 볼이 날아오면 받아서 그 볼을 땅에 내려놓을 뿐 다시 상대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대화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커뮤니케이션으로는 성립하는 거지요. A도 한순간 감정을 담아 보내고는 아마 마음속에서 신경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가 다시 들춰내지 않으면 이노우에 선생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다행이야 하고 안심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기는 것도 배려입니다. 저도 인간이므로 사람과 만나다 보면 언짢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입장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경험이 달라서인지 아무래도 이야기가 맞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했을까? 경험이 다른 만큼 배우는 것도 많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바로 반론하고 싶어지지만 덕분에 배움이 늘었으니 고마운 걸. 즉 사고의 방향을 상대에게로 돌려 질책하지 말고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상대에게 반박했다고 한들 서로 이해에 다다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직장에서도 사생활에서도 사고방식의 차이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고방식도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세요. 차이를 받아들일수록 자신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집니다. 가장 크게 인생을 바꾸는 힘. 인생에서 좋은 기회를 붙잡는 데는 자라난 성장 배경이나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아주 사소한 배려이지요. 수차례 반복해 강조하지만 좋은 태도란 무언가를 받으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 상대의 기념일에 선물을 보내는 것, 상대가 기뻐할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지만 이 소소한 배려가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전할 때 물질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허례허식이 심하다 보니 요즘은 비즈니스에서 선물 금지와 같은 풍조도 있지요. 저는 항상 남들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남들과 다른 일을 해서 자신밖에 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내면 그로 인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배려하세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가능하면 질을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을 잘 꾸릴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많은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배려라는 태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을 바꿔온 것은 상대를 생각하는 태도뿐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배려의 능력과 재능은 관계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자상한 마음 씀씀이와 배려를 더욱 겉으로 드러내보세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저절로 배려하는데 익숙해집니다.